올해 7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3만 1000세대에 달합니다. 이 중 생계형 체납자는 71만 세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수입이 없다 보면 5만 원가량의 건보료 납입도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하는데요. 1회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병원 이용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병원 이용의 제약을 받을까요?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급여라고 표현합니다. 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러 이유 중에 보험료 미납도 보험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1회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급여가 제한되죠. 그 기준을 보면 체납 횟수가 1개월 이상 6회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예외 조건은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세대원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의 과세표준도 100만 원 미만일 때 급여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소득이 없어야죠. 재산에 포함되는 영역은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집이 있다면 적용 예외가 되긴 어렵겠죠.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연체금이 부과되는데요. 납부기한 경과 후에 30일까지 매달 일일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 보험료의 1500분의 1, 즉 최대 2%의 연체금이 과금됩니다. 30일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매 일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보험료의 6000분의 1, 즉 최대 5%가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과금 이외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급여 제한 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때 통지서를 받고 일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완납하고 나면 이전에 더 냈던 의료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서를 받고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면 금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 독촉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가증권과 같은 동산, 자동차,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카드 매출 및 임금과 같은 채권, 무채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역가입자 분들에 한해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직장가입자인 분들은 납부 의무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미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더불어 기준 항목 중에서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던 기준이 연소득 366만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국감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는데요. 생계형 체납자들은 불성실 납부자가 아니기에 연소득 기준을 올려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을 때까지 납부해야 하고 또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보험입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을 포함 사각지대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